지난 6월 초 맹호부대 승진 훈련장에서는 통합 화력 훈련이 있었다. 발연장의 로켓이 불을 뿜어대며 쉴 새 없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다. 공중에선 코브라 헬기의 로켓이 발사돼 목표물에 명중됐다. 일발필살, 세계 최강의 첨단 무기로 지금 우리 군은 변모해 나가고 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돈다. 첫 발사가 성공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사람들은 전력 질주를 했다. 화재 위험성이 있어 한 발 한 발 발사될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연기 저기 화양 연기 있어요. 앞으로만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괜찮을 거예요 지금. 됐어, 이상 없고. 아니 이거 평생을 여기서 근무하셨다면서요? 예. 올해 퇴직이셨고요. 네. 그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30년 가까이 근무를 한 고창원 씨는 또다시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중하게 포탄을 장전하고 두 번째 발사를 준비한다. 시험 하나. 예. 기준 하나 시험 둘. 네 발이죠, 네 발. 네 발죠. 현재 이게 고온 처리로 63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기 온도가 좀 서늘하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으면은 온도 변화가 있어서 시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발수만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발사를 하는 데는 온도의 차이가 민감하게 작용한다. 탄의 속도, 발사거리 등 표준값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사. 무인 정찰기가 떴다. 공중에 떠 있는 무인 정찰기로부터 정보를 받아 타격 명령이 내려지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해군의 함정과 이지스함 등도 전투에 참가한다. 해군 함정에서는 포탄이 쏟아지고 미사일은 정확하게 목표물로 날아가 터진다. 최강의 첨단 무기로 무장한 지상군의 작전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최고 실력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양산된 소총과 기관총, 전차와 각종 포들이 우리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K11 복합 소총을 개발했다. 전자 칩이 내장된 탄약. 새로 개발된 20mm 탄약입니다. 이 탄약의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그 전자 기술, 램스 기술, 또 IT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함으로써 이 속에 브레인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 통제 장치에서 부여된 명령, 어느 지점에 가서 터지라는 명령을 얘가 받아서 발사 이후에 비행을 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정된 위치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11 복합 소총은 총구가 2개로 기존의 소총탄과 20mm 탄이 발사된다. 또한 야간에도 적을 식별할 수 있는 조준경이 달려 있어 편리하다.
우선 병사가 목표물을 향해 레이저를 쏜다. 그 레이저는 되돌아와 적의 위치 정보를 타날에 입력하고 정확히 날아가 파괴하는 것이다. 고개를 들지 않고 사격을 해도 정확히 목표물에 도달해 폭발한다. 올해 안에 군에 배치될 K-11 복합소총은 야간에 그 실력을 발휘한다. 야간 조준경이 달려있어 멀리 보고 쏠 수 있다.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쏘았다면 K-11 소총은 병사에게 천리안에 눈을 달아준 셈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은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에게 많은 피해를 줄까를 고민한다. 물과 강풍, 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지의 실험을 1년 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K-11 소총은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mm 탄알, 사수는 탄창을 결합해 몸을 최대한 엄폐를 하고 사격을 한다. 명중이다. 유리창 너머 건물 속도 보지 않고 레이저가 읽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사수는 사격을 한다. 그야말로 일발 필사를 자랑한다. 사격 개시. 한 개의 폭탄이 수십 개의 탄이 되어 날아가는 확산탄. K9 자주포. 각각의 병사는 자기의 위치를 찾아 포장전을 한다. 이들은 반복 훈련으로 마치 제 몸을 다루듯 능숙하게 이뤄낸다. 세계적 명성을 쌓아가는 자주포의 화력이다. 적 헬기와 전투기를 잡는 세계 최고 명품 무기다. 위성 레이더가 장착된 비호는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확인한다. 마치 게임을 하듯 목표물에 사격을 한다. 공중에는 코브라 헬기가 나타났다. 명품 무기로 잘 알려진 전투용 헬기다. 우리가 개발한 최첨단 어뢰 청상어와 홍상어. 탄두에는 고열을 내도록 장치가 돼 있어 그 열로 적 잠수함을 뚫는다. 해군은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모든 적을 포착해 식별한다. 레이더에 포착된 잠수함은 통제실에서 즉시 파악에 들어간다. 함상에서 발사되는 어뢰는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해가며 미처 피할 틈도 주지 않고 명중시킨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 해군의 막강한 화력.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방과학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어뢰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공중에서 투하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 최초의 전투함 인천함이 2012년도 후반에 인수될 예정이다. 인천함의 최대 속도는 시속 60km에 가깝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청상호는 물론이고 대함, 대공, 대잠수함 등 공격과 방어 능력이 향상된다. 서해 북방 한계선에 서북도서 방어 의지를 담아 전투형 군대 육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국가를 위해 나아가 싸운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도 대양을 누비고 있다. 최신의 기종인 F-15에 무기를 장착하는 과정이 제작진에 공개됐다. 단 1mm의 오차도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장착을 한다. 무기를 장착하는 사람도 그것을 운용하는 조종사도 실제 폭탄을 쓰는 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미사일의 렌즈가 움직인다. 조종석의 조종사가 헬멧을 쓰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미사일의 눈도 움직인다. 바로 조종사가 목표물을 지정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발사가 되는 것이다. F-15의 무장 능력은 얼마나 될까? 네, 이 무장은 GBU-31이라는 제이담이라고 하는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GPS 유도 방식을 이용해서 항공기에서 표적까지 24km 떨어진 반경에서 투하가 되면 그 24km를 이렇게 자유낙하하면서 정밀하게 GPS 수신을 받아서 정확도가 3m 이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장이 되겠습니다. 요 앞쪽에 요 탄두는 재래식 무장에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해서 고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폭탄에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 정밀 유도가 가능해졌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양쪽 날개에 단 무기만 해도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출격을 준비하는 F-15. 출격에 앞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병사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미양국은 대규모 편대군을 운영한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의 방사포와 지휘부,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킨다는 작전이다. 우리나라 국방기술을 책임지는 국방과학연구소. 그곳에 전차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김 박사는 보다 나은 전차의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있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요철 지형을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포의 구경은 120mm라는 큰 구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탄이 날아갈 때는 그 가늘은 화살같이 생긴 탄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살같이 길고 가늘게 만들면 적 탱크를 파괴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뾰족해가지고. 발사된 포탄이 중간에 폭발이 되면서 뾰족한 화살 모양으로 바뀌어 전차를 뚫고 들어가 폭발한다. 전차장, 포수, 조종수 모두에게 이 전자 영상 화면을 제공해서 자기가 전장 중에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내 전차는 어떤 상태인가, 아군의 전차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전자기술이 총 동원돼서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화면에 나타난 적 정보를 보고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2013년에 양산에서 배치가 됩니다. 군에. 전차의 기능, 성능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지상 전력이 크게 증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 전차의 대부분은 최고 시속 40km다. 이보다 속도가 늦으면 적의 타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K2 전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다. 자동차 속도계가 80km에 가까운데 그 속도를 따라잡는다. 전차의 빠른 속도는 포탄을 발사를 하고 그 자리를 신속히 벗어나 적의 타격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만큼 은폐, 엄폐가 가능하다. 전차를 완전히 쭉 낮추면 전차에 전체적으로 노출되는 면적이 줄어요. 우리 전차가. 그래서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맞출 수 있는 면적을 확 줄입니다. 근데 전차를 앞으로 많이 끼우리게 되면은 이 포가 내려갈 수 있는 각도가 더 커져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차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포는 항상 타겟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가 이제 그 공격을 할 시간을 정하게 되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명품 무기로 2013년에 양산에 들어갈 K2 전차. 산악지형으로 이뤄진 우리나라는 경사도가 급하다. 60도의 경사를 가볍게 오른다. (1500마력의) 힘. 수십 톤에 달하는 차량을 끌고 간다. 1500마력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궤도가 굴러가면 궤도가 이제 그 마력을 잡아먹죠 일부. 그럼 나머지로 이제 구동을 하고 가속도로 시켜야 되는데 그때 여유로 쓸 수 있는 동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런 엔지니어링, 공학적 설계하고 설계 검증할 때 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고요. 저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전차가 돼서 그런지 항상 보면 애정이 가고 아주 잘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생겼다는 게 모양상에도 물론 잘 밸런스가 돼 있지만 전차의 기본 성능인 기동력, 화력, 생존성, 그다음에 정보통신 능력 모든 것이 잘 이 조화가 이루어진 아주 멋진 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포장 도로에서도 최고 속도를 내며 달린다. 탄이 날라오면은 예를 들어 대전차도 탄이 날라온다고 예를 듭시다. 날라오면 그 레이더로
날라오는 유도탄을 방향, 속도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특수 연막탄을 발사해서 차장을 시켜가지고 날라오는 유도탄을 유도 교란해서 못 맞추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개념은 날라오는 탄에 대해서 대응하는 탄을 쏴서 직접 맞춰서 파괴시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마찬가지로 유도탄을 디텍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특수탄이 나가서 그 방향으로 오는 유도탄을 그냥 직접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전차 근처에서 유도탄이 완전히 파괴돼서 무력해갖고 맞기 전에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은 축소하고 기동성과 화력이 뛰어난 첨단 무기를 활용하는 작전으로 바뀐다. 육군의 작전 중심을 공격적인 작전 태세로 바꾼다는 의미다. 근본 훈련은 육군의 전 지상 전력과 공군 전력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훈련으로서 대국민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하여 전투 승리를 할 수 있는 부대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K1A1 전차는 K1 전차를 개량한 현재 육군의 주력 무기다. 백발백중을 자랑하는 B5와 K9 자주포 등은 막강 전력을 뽐낸다. K1A1은 사정거리 2km 내의 모든 목표물에 대해 명중률이 99%에 달한다. K1A1 전차는 기동 중에도 또 정지간에도 사격이 자유로워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K1, A1 전차의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2km 이상의 표적에 대해 정지간은 물론 이동간 사격 시에도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 우수한 장비입니다. 승무원과 전차가 하나 되었을 때 전차 한 대로 적전차 10대를 능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차 승무원은 자나깨나 전투 승리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장은 방향을 포착하고 이어 공격 명령을 내린다. 스물둘 공격!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K9 자주포는 더욱 중요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발각 주로 대팔. 사각 3들고. 조기도 시동 걸어. 포탄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장전된다.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 전달, 3일 수박이, 리퍼 잠금, 소비 정렬, 탄 전달, 산도 안청 여버기, 배쇄 기방 여버기, 패스, 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K9 자주포는 최고속도 70km. 포탄 서너 발이면 축구장 넓이 크기는 초토화가 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안흥 시험소. 달연장 로켓포의 성능을 시험 중이다. M270 발사대 명령 사격 제형과의 차이는 방위각 0.2mm, 고각 0mm. 군에 이제 납품되기 전에 최종 우리가 저 만들어진 로켓 포드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성능 확인 시험이 되겠습니다. 반경이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축구장 저 한 발이 아마 축구장 하나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는 지금 통제원, 사격 통제원은 계측 벙커로 철수하고 발사장 통제원은 사격 통제원 철수를 확인하라. 여기는 발사장 통제원, 현재 사격 통제원 철수 준비 중. 잠시 대기. 귀마개식 혹시 있어요? 네, 있어요. 귀마개. 아, 귀마개는 있으시고 폭압이 좀 있어요. 약간. 여기 발사장 통제원, 안전 상태 양호. 하나, 무장 완료. 여기는 지금 통제원, 사격 통제원은 제1탄 사격을 실시하라. 여기는 사격 통제원, 제1탄 발사 10초 전. 6, 5, 4, 3, 2, 1, 발사. 3, 2, 1, 발사. 강한 폭발음을 남긴 채 날아간 로켓 포탄의 정보는 레이더의 추적을 통해 지휘 통제실로 전송된다. 탄이 비행하는 상태, 방향, 온도 등 다양한 정보가 분석되어 화면에 들어온다. 탄이 발사되어 목표 지점에 날아갈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탄이 비행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 안전 통제원과 발사장 통제원은 시험장 안전 상황을 확인하라. 첫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안전 상태를 점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모든 시험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1, 발사. 정상 발사, 부장 스위치 해제. 개발되는 모든 무기의 성능 시험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파가 유도탄에 맞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다시 포착을 해서 유도탄이 움직일 때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추적을 하고 수신되는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고 유도탄, 포탄, 항공기, 선박 모든 움직이는 기동하는 표적을 모두 추적합니다. 1, 발사. 발사가 되면 레이더 기지에 있는 연구원의 손길은 바빠진다. 대여섯 개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통제 지휘본부로 내려보낸다. 여기는 사격 통제원, 제5탄 발사 10초 전. 9, 8, 4, 3, 2, 1, 발사. FA-50의 비행 훈련이 있는 제3 비행 훈련단. 권 연구원은 예비역 공군 중령이다. 기존의 T-50, TA-50, 그다음에 T-50 브라보, FA-50 승차감은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항공기고요. 비행기 성능도 거의 비슷하고 단지 이제 무장 장착 능력을 좀 더 이제 배가시키고 뭐 레이더라든가 RWR 뭐 그런 이제 셀프 프로텍션 장비들이 더 추가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FA-50 경공격기는 T-50을 개량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 수출까지 하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KT-1 훈련기와 제트 엔진의 T-50 항공기는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을 효율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FA-50 경공격기. 무장 능력 또한 뛰어나다. 현재 보시는 폭탄은 현재 이라크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받은 무기입니다. 이 확산탄은 CB105라고 불리는 확산탄에 현재 뒤에 장착되어 있는 키트에 의해서 INS로 불리우는 항정 장비에 의해서 정밀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고도까지 이 텔 키트에 의해서 정밀 유도되어서 일정한 고도에서 상계되면 40개의 그 자탄으로 분리되어서 상계되어 있는 그 탱크나 장갑차들 그 여론을 가지고 있는 표적에 대해서 각각의 표적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도 무장입니다. FA-50의 조립 라인은 그 자체가 보안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든 공격기인 FA-50은 20만 개의 볼트와 너트, 그리고 15km에 달하는 배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지금 뭐 대한민국 공군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기들에서 쓰고 있는 그런 무장들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는 그 폭탄을 그 능력을 지금 시험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장한 채 비행하는 공격기를 생산해낸다는 자부심으로 생산 라인은 분주하다.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을 달아야죠. 엔진 부분을 네. 달고. 엔진 달기 전에 그 이제 마지막 시스템 점검하는 거. 그 이제 이게 항공기가 최고 적은 단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데 사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13년이면 공군에 인도돼 공군 전력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그 전선, 배선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제 와이어 하네스라고 합니다. 너무 기쁘죠.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항공기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간다니까 저희들의 꿈입니다. 꿈을 하나 이룬 거죠. 제1훈련비행단의 비행전 브리핑. T-50 모형 비행기를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투 조종사를 키우는 비행훈련단에서 조종 학생들은 T-50을 어떻게 느꼈을까? 저희가 그동안 받아왔던 훈련기보다는 아무래도 전투기다 보니까 더 속도감도 더 느끼고 더 많은 체력이 요구하는 그런 훈련기입니다. 비행 나가기 전 장구류를 착용하는 학생 장교. 비행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G슈트다. 압력을 막아주기 때문. 예, 이제 브리핑 다 끝나고 이제 항공기 탑승하러 나가는 준비장은요. 이륙 전 최종 점검을 한다. 예전에 비행 훈련을 하는 기종은 외국산 호크기였다. 이제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우리 비행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조종하게 된 것이다.
F-16 기종과 동시에 훈련을 하고 있는 FA-50은 뛰어난 장점이 있다. FA-50은 초정밀 레이더로 탐지 범위를 확장하고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 또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을 추가했다. 그런 기존 항공기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F-16과 비슷한 비행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훈련기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그 기동이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비행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 링크를 이용을 해서 미군과 그리고 육군, 해군의 그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군의 위치, 그러니까 지상군, 해군, 공군을 포함한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기타 여러 요격 지시라든가 이러한 지시를 말 없이 다수가 네트워크에 참가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들어오는 T-50. (60~70년대) 도입한 A-37구와 F-5 등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종사들은 하루 서너 차례의 비행 훈련을 통해 숙달을 한다. 그래서 이제 부대 올라가서 공대공 과정에서 서로 적기랑 공격기에서 이제 기동 연습한 거거든요. 오전에 못한 거 해가지고 안 잡는다. 콜이 안 나오니까 콜이. 펀치도 하고 해야지 네가 셋업. 네, 끝날 때 셋업 하고 따라가는 거 펀치. 네가 셋업이 안 됐죠, 그렇지? 비행 후 브리핑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수록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장돼 있는 GPS 자료랑 어떤 모든 연관된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갖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전환해서 3D 화면하고 그런 걸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조종사는 시뮬레이터로 비행 숙달을 한다. 교관은 그것을 보면서 지도할 수 있다. 이 T-50 시뮬레이터 장비는 실제 T-50 항공기가 비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시뮬레이터에 비해서 실제 비행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조종사들이 실제 비행 훈련에 임함에 앞서서 비상 상황, 이런 상황들을 미리 시뮬레이터를 통해 접해봄으로써 실제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교관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기량을 보완하고 또 숙달한다. 그렇지. 다시 한번 들어가 봐. 시뮬레이터로 비행 훈련하고 그것을 실전에 대비해보는 비행. 실전 같은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인류는 유사 이래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곧 무기의 역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마크1 전차, 제2차 세계대전 MG-34 기관총, 6.25 전쟁 T-34 85 탱크, 베트남 전쟁 UH-1 헬기, 걸프 전쟁 F-15E 전투기. 대한민국의 무기는 어떤 역사를 거쳤을까요? 소총, 기관총, 막격포, 대인, 대전차 지뢰를 한 달 내로 만들어 오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번개 사업입니다.
자주 국방에 대한 염원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첫걸음. 그 노력이 빚어낸 40일의 기적. 5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발사! 소련제 탱크 앞에 무력했던 나라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방산시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체계에 놀라고 있죠. 아, 이 정도였었나? 육해공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여 방산 역량을 쌓아온 대한민국. 세계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한 부대를 찾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에 의지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인들. 그들은 바로 포병 부대로 오늘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늘 수정탄 2발 쏘고 각계포 지명사 1발씩 쏜 다음에 수력사 지난번하고 좀 다를 거예요. 겨울 날씨 중 가장 춥다는 12월과 2월 사이에 실시하는 혹한기 훈련. 몸은 춥지만 훈련에 임하는 마음은 뜨겁습니다. 래프! 방열전가 빨리 할 거니까 지금 바로 맞추고 직각기 맞춰라!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한 훈련장. 포대 각계포 지명사 하나발 탱고각 이상. 어둠이 걷히자 햇빛 아래 위풍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우리 육군의 명품 무기. 우리 육군의 핵심 전력이자 K방산의 효자 수출품인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 포병 사격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군 기동부대가 공격하기 이전에 적 방어진지를 파괴하고 적 전투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수의 적 전차가 식별될 상황을 가정하여 가장 강력한 화력 지원인 포병 집중 사격 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K9 자주포 17문을 투입해 100여 발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병 사격이라는 훈련이 실제 탄을 발사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하다 보니 항상 긴장감을 갖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주포 내부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사격 방위가 사각 안전대원 양호. 즉강 끝.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적의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결의입니다. 그 결의를 불태우는 무기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제원 하달로부터 사격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격 명령 하달로부터 포탄이 발사되는 시간이 30초라는 시간이 걸리며 특히 탄 운반 및 장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했던 수동 방식보다 안전사고 및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월의 끝자락. 겨울을 보내고 싶지 않은지 매서운 바람과 눈발이 휘날립니다. 이러한 추위에도 우리 육군의 전차 기동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기동 훈련의 중심에는 지상전의 왕자 K2 전차가 있습니다. 대대는 동계 악기 이상 속 전술적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혹한기 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근본 훈련은 부대 이동, 직결지 행동,
K2 전차 사격 및 중대 대대 전술 훈련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기동사단에 편성된 포병, 공병, 방공, 정보 등 제병 협동 훈련을 통하여 기동사단이 전시 수행해야 되는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장갑차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기계화 보병 대대에 1개 전차 중대를 배치하여 공격 작전에서 전투 수행을 하는 훈련입니다. 오마이크 뒤 출발할 테니까 손재택 우전 따라서 그때 출발 준비할 수 있도록. 당소 통제책이고 선두 감시야 전진 통해서 적 식별되면 보고할 것. 전방 적 출현. 용호 좌측 경계. 투호 우측 경계. 시동. K2 전차와 기동 사단인 포병, 공병, 방공 등 다양한 지원 부대가 전투 상황을 가정해 합을 맞추는 훈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협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협동성은 K2 전차를 중심으로 더욱 굳건해집니다. 군생활 33년 동안 M계열 전차, K1 전차, K2 전차를 탄 결과 기갑인들에게 최적화가 된 전차로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전차입니다. 빠르지만 안정적인 기동 성능, 거기에 강력한 화력 체계를 갖춘 K2 전차. K2 전차는 승무원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전차입니다. K2 전차는 기동력, 화력, 방어력, 지휘 통제 능력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좌후, 전차의 자세를 조절할 수 있는 반능동력 유기압 현수 장치 등 어떠한 지형에서라도 기동과 사격이 가능한 최적화되어 있는 전차입니다.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를 채택하여 적의 어떠한 전차라도 관통할 수 있는 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은 표범을 뜻하는 흑표. K2 전차의 다른 이름은 흑표 전차입니다. 빠르게 적을 제압하는 표범처럼 K2 전차는 적의 기습 공격이 가능한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 천무는 2009년부터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입니다. 다연장은 정밀 유도탄을 활용해 정확히 화력을 집중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포병 장비는 보통 각각류 위주로 이름을 이제 짓는데 다연장을 이제 호마라고 짓거든요. 호마가 랍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비 면에 보면 또 그 랍스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발사대 자체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 한국과 이제 폴란드의 이런 이제 협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이제 조립하고 이제 납품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천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시스템에서 타격 체계로 사용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천무는 이제 폴란드의 육상 무기로 폴란드 안보를 책임집니다. 나토 회원국 9개국에서 총 2만여 명의 병력과 장비 3,500대가 참가한 드래곤 24 훈련이 폴란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우리의 무기 K2 전차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K2 전차가 드래곤 24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We came to see the start of the Dragon exercises. Right now, here is the big NATO exercise. 육상, 해상, 공중 작전을 수행하는 드래곤 24 훈련. 유럽의 여러 무기와 어깨를 나란히 한 K2 전차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타 전차에 비해서 기동성이라든지
명중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그 화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독일, 미국 전차에 비해서 많이 이제 뒤지지 않는다. 종합적인 전차의 성능으로 봤을 때는 기존 나토, 독일, 미국 전차에 비해서 오히려 성능이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3년 기준 전체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기며 수출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방부의 노력으로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국 9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2012년에서 2016년 5년간의 실적 대비 2022년 기준 177% 증가했습니다. 국산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궁2. 천궁2는 적의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2017년 우리 군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18년부터 양산한 유도 미사일 천궁2. 2, 1, 발사! 천궁2는 수직 사출 발사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발사 정상. 교전 완료. 천궁2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교전 완료. 네, 천궁2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2012년부터 17년까지 체계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총 5년간의 기간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유도탄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3단계에 걸친 비행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초도 양산을 수행하면서 국방기술품질원과 품질 확인을 위한 품질 인증 사격을 수행을 했고요. 본 시험에서 성공적으로 시험을 완수함에 따라서 현재 양산과 군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여러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 폭격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이 바로 천궁2입니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2 미사일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7년간 공들였던 프로젝트였고 이를 통해 32억 달러, 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전시회 와보니까 우리 K방산의 우수성 그리고 세계적인 위상을 절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요격 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한 국가로 UAE에 이어 사우디 수출까지 달성하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건설과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긴밀한 협조를 해왔고 우수한 품질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천궁2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이 바탕이 되었고요. 그것을 보고 사우디가 천궁2라는 전략 무기 체계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현재 K방산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황기의 배경엔 K방산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체계에 놀라고 있죠. 아, 이 정도였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고 있는데 그 기전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됐고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정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숙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산 기술력에 힘입어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폴란드가 FA-50 도입을 계획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4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기 체계의 필요성, 최신성, 신속한 도입 기간, 경쟁력. FA-50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전투기였습니다. 이제는 폴란드의 항공을 수비할 FA-50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You know, ergonomics is very good, so I got a good experience. Very good. 항공기 완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은 우리 방산의 새로운 역사가 됐습니다.
제가 조종사 출신이고 또 시험 비행을 했기 때문에 FA-50을 타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현재나 또 미래에 필요한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다 갖췄다. 세계의 어느 국가의 비행기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이 사장이 확인을 했고 또 확신을 시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이 응집된 FA-50은 이제 폴란드 항공을 수비하는 다목적 전투기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수출로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전략적 파트너, 국방의 협력자로 새로운 국가적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공기를 운용을 하려면은 조종사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FA-50을 어떻게 비행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교관 조종사로 와 있습니다. 8명의 폴란드 조종사들이 지금 훈련을 진행 중이고 대략 1년에서 2년 동안 훈련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W naszym przypadku jest to duży skok jakościowy. Po wykonywaniu lotów na samolotach MiG-29 obecnie w przypadku FA-50 mamy do czynienia z samolotami nie tylko nowymi, ale też bardzo nowoczesnymi. 현재 폴란드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6, F-35 전투기와 FA-50은 호환성이 뛰어나 짧은 교육 시간에도 조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폴란드 공군은 기존의 노후된 러시아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체계에 익숙해 있던 이 공군이 저희 F-50 항공기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 항공기의 성능, 그다음에 조작의 용이성, 그다음에 정비 운영의 효율성, 체계적인 그 시스템에 깜짝 놀라고 있고요. 폴란드 영공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영공 방위에 크게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